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오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신이 이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시신이 지금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스탠바이. 자, 결국엔 굉장히 안타까운 결말로 성완종 회장의 수사가 결론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있었던 일, 성완종 회장이 집을 나서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경찰들이 수색을 했는데 발견을 결국엔 오후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이 상황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절대 이러한 도도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완종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방금 전 시신 수습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장 상황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준혜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3시 반쯤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잠적한 지 10시간 만입니다. 등산로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성 회장을 수색견이 발견한 겁니다. 수색견은 성 회장의 옷가지 등을 통해 냄새를 맡은 뒤 가족들이 성 회장이 자주 간다고 말한 등산로를 따라가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성 회장의 휴대전화 2대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 인력들은 조금 전 시신 수습 작업을 마치고 시신을 병원으로 안치하고 있습니다. 성 회장은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사기 혐의 등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는데요. 새벽 5시쯤 나는 결백하다,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청담동 자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오전 8시쯤 운전기사와 성 회장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은 1,5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색을 해왔습니다. 성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는 MB맨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서울 북한산 현재봉 인근에서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관련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오늘 오전에 원래는 잠적을 했다고 해서 경찰들이 1,500명이나 지금 수색을 나섰는데 결국엔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 회장이 처음에 CCTV에 잡힌 것은 이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전 5시 10분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정장, 차림에 바지는 정장을 입었고 검은색 점퍼 그리고 흰색 모자를 쓰고 집에서 약 8분 거리 떨어져 있는 한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이 북한산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성 회장이 보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운전기사가 성 회장의 큰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큰아들과 운전기사가 각각 인근 경찰 관서에 이 실종 사실을 알렸고 이 과정에서 이 유서로 보이는 문서들이 확인이 돼서 이 내용까지 경찰에 알려지면서 뭔가 이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경찰 병력이 1,500명이나 투입돼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예. 아니, 그럼 1,500명이면은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된 건데 왜 그 직전에, 그 사전에 그걸 발견을 못한 거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이 경찰 쪽으로 취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 회장이 휴대전화 2대를 들고 있었는데요. 예. 북한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 확인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애초에는 형제봉 인근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가 잠시 뒤에는 평창동 빌라 그리고 다시 사찰인 정토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 수색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헬기가 출동하고 인근 군부대 병력까지 동원이 됐지만 이 수색 범위가 넓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애초에 좀 혼선이 있었고요. 예. 1시 이후가 돼서야 이 기지국 위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시 이후에? 예. 그 시간 이후부터 이 형제봉 주변을 집중 수색하면서 이 성 회장의 시신이 3시 반경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휴대전화 사인이 멈췄을 때, 신호가 멈췄을 때 그 장소를 빨리 좀 뒤졌어야 될 텐데 좀 대응이 늦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경찰의 대응이 정말 기민했다면은 이런 일을 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경찰 수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장시간에 걸쳐서 성 회장이 북한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예. 안타까운 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신이 발견된 현장 그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저 지역에서 성완종 회장이 휴대전화가 지금 발견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휴대전화 2개가 모두 시신 옆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 회장의 위치가 정확치 않았던 것은 성 회장이 실제로 사망 전까지 많이 이동을 했는지 예. 아니면 이 기지국 이 전파 잡는 위치가 이 기지국, A 기지국 그리고 B 기지국에서 서로 신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오류 때문에 경찰이 혼선을 빚었느냐 예. 이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병주 변호사를 직접 모셨습니다. 지금 성완종 회장의 변호를 그동안 맡아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주 침통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성 회장님과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한 협의를 직접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도 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고 밤 10시 30분까지도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녁 때 제가 변론서를 만들어서 저녁 때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그걸 읽어보시라고 10시 30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오전에 지금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전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 이런 거는 짐작을 못 하셨습니까? 전혀 짐작을 못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소환을 앞두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자기 억울함을 강조하는 말로 알아들었고 또 검찰 수사에 앞서서도 검사님들 앞에서도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기 이름 석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는 억울함을 강조하는 말로만 알아들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취재 과정에서도 사실 그 검찰에서 많은 혐의 내용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성 회장 쪽에서는 어떤 반박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인 그 반박 내용은 사실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오 변호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 한 가지 궁금한데 이 성 회장께서는 그렇다면은 이 검찰에서 두고 있는 뭐 비자금을 조성했다 내지는 자원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다 쓰지 않고 일부 자기 횡령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혐의 일체를 다 부인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맞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정도로 항변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항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예, 제가 아침 10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검찰 조사에 배석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하레저라는 1인 회사 비슷한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대여를 받아서 차용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썼지 비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 억울함을 토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심정이 사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 어느 정도로 괴로워하셨습니까? 굉장히 본인이 그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25년 동안 약 350억을 들여서 불우한 학생들을 도와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잘못이 있는 또 비리가 있는 기업인으로 몰리게 되자 상당히 마음속에 괴로워했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떤 그 암시를 하는 그런 말씀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셨다. 그 암시를 한 말씀이 제가 뒤집어서 보니까 네. 저한테도 생명을 바쳐서 내 이름 석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예. 검찰 조사 시에도 검사님하고 차 한잔 할 때도 그 얘기를 언뜻 해서 저는 그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는 말로만 알아들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오 변호사님께서도 검찰 간부를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가 성 회장님의 혐의를 정리를 해놨는데, 자, 지금 이 혐의들에 대해서 지금 다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공불 융자하고 이 일반 융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이 소명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했을 경우 돈을 다시 추가로 금액을 더 붙여서 고가에 환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는 그런 방식의 융자였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경남기업에서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약 1,3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에서 또 한 400억 이상의 돈을 또 대출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대출받은 돈을 자신은 1원도 빼돌리거나 횡령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예. 경남기업 스스로도 약 340억 정도의 이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따라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거나 횡령하거나 한 것이 전혀 없다고 본인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성 회장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보면, 나는 친박으로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인데 지금 나한테 왜 이런 수사 표적을 삼아서 나를 수사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과연 왜 성 회장님이 표적이 됐다는, 그런 본인 스스로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이 자원개발과 관련된 회사가 수십 개가 되는데, 예. 경남기업이 대표적 케이스로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입장을 저한테 토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왜 검찰에서 별건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자원 개발에 따른 융자금, 거기서 따른 횡령, 이런 것들을 수사하다가 거기서 뭔가 나오지가 않자 다른 내용의 횡령들, 그러니까 회사 내용 중에서 배임이나 횡령 부분을 검찰이 문제를 삼아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마 수사의 원칙이 자원개발을 상대로 해서 비리 여부를 캔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부분이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면은 다른 부분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판단하셨고, 또 예. 우리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런 입장을 상당히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방위 수사가 들어와서 경남기업 전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들어오자 본인이 굉장히 비탄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타겟이 됐다, 표적이 됐다라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설명이신가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성 회장께서 생전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상당액이 들어갔고, 당시 이제 김앤장 로펌을 이제 수임을 해서 이 재판이 진행돼서 했는데, 여기서 상당한 금액이 본인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회사 돈을 써서 이것까지 횡령으로 지금 검찰에서 횡령 액수로 파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취재가 됐었는데 사실 여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저도 배석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 본인이 대아레저라든가 계열사, 자기가 거의 가지고 있는 1인 회사 비슷한 회사에서 차용을 했기 때문에 네. 차용된 금원의 용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대출 이자로 지급하고 이런 용도를 쓴 것은 법리상 횡령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병주 변호사께서는 성 회장님을 변호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성 회장님 입장에서 지금 모든 걸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사건, 자원외교 비리 관련 사건도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뭐 주변 분들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성완종 회장님께 어떤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한 바가 없습니다. 성완종 회장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진상을 밝혀서 억울함을 밝혀달라 해서 제가 변론을 맡겨드린 것이고, 성완종 회장님이 대기업체 회장으로서는 굉장히 소탈하고 검소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하고 만날 때는 항상 김치찌개를 먹고 라면 사리 정도 추가해서 먹고, 또 엊그제도 저하고 서초동에 있는 설렁탕집에서 그냥 7,000원짜리 설렁탕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대화를 나누고 해서 소탈하고 검소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수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수사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책무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완종 회장 케이스에 있어서는 성완종 회장이 위임 전결 규정을 둬서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조찬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회사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부 위임을 하고 그분들한테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성완종 회장이 전체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실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지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돼서 진상규명이 올바르게 되고 성완종 회장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기를 경위로서 간곡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병주 변호사님, 오늘 여러 가지로 큰 일을 당하셨는데 잘 수습하시고 가족들도 좀 위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